그건 아니요. 가볼까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안 끊어졌다 라는 뜻이고, 모든 실수에서 다음이 만족한데, 근데 얘를 보고 드는 생각은 이거 fx는 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네. 3차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fx는 하고 정리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놈이 아니야. 그치? 왜냐면 세제곱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형태는 많이 봤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는 0으로 되는 거는 많이 봤지. 인수분해할 때. 네. 그죠? 얘랑 f제곱으로 묶으면 f-1. 얘랑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f-1은 0이네. 요거 대놓고 뭐 하라는 소리지? 공통인수 묶어라. 정리 fx-1. 요거 묶을 건데 제곱 빼기 제곱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죠? fx 더하기 x fx-x는 0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도 했던 거네요. 세 덩어리가 곱해졌는데 0 나왔어. 뭐예요? a가 0, b가 0, c가 0. 셋 중에 하나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fx는 1이거나 마이너스 x거나 x인데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연속함수로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fx 그리는데 fx의 이름이 저거니까 셋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제 원점 지나는 거예요. 그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잘 갈아타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연속함수니까. 됐지? 이해되죠? 이 세 가지 선 중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 문제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이렇게 동시에 그려질 리는 없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적절히 잘 갈아타면서 가면 돼. 근데 최대값이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그려질 순 없고 최소값은 0이라 그랬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그려질 순 없고 그럼 이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연속함수이면서 최대값 1, 최소값 0인 그림은 하나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한번 찍고 가야지. 그래서 함수가 갈아타는 함수의 형태를 나온 게 이때부터 나온 거여가지고 이 뒤로는 문제가 연속함수인데 갈아타는 문제들이 종종 나왔지. 자, 그러면 다 했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로 정의됐고 0과 1 사이에서는 x, 그 다음은 또 1이니까 얘는 여기 있는 값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있는 값 0은 0, 2분의 1은 여기 있는 값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값은 1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저 놈의 답이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얘들아 연속함수에서 끊어지지 않고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라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네. 이 앞에 방정식이라는 말이 써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으면 좀 더 인수분해 잘 볼 수도 있었을 거고. 방정식이라고 말을 쓰면 특정한 숫자에서만 참이 되는 거니까, 그지? 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 얘들아 20번까지도 넘어갈 건데 20번에는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사이값 정리 문제 하나 넣어놨어요. 얘는 가봅시다. 20번에 두정수 AB 연속함수 fx 가 0과 4 사이에서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다. 뭐 정수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고 y절편은 마이너스 24고 주기가 4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지? 그리고 1부터 10 사이에 fx는 0이 15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 한번 할 내용이 있겠지? 얘들아 fx는 0이라는 저 x축과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 그지?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몇 개 있다? 실근이 5개 있다. 실근 5개 있다야. 자, 그럼 여기 밑에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두 가지 정리만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사이값 정리 플러스 활용까지 한꺼번에 그냥 쓰고 한 번만 정리하고 그 뒤에는 실근의 존재 이렇게 2개 적을 건데 자리가 나오려나? 나오겠지? 두 덩어리 적을 거예요. 2덩어리. 자, 일단 사이값 정리랑 활용은 어렵지 않아. 얘들아 사이값 정리 어떤 조건에서 쓰는 거지? 조건. 뭐 단원이 연속이니까 연속이겠지. 사이값 정리 언제 쓰는 거죠? 뭐 힌트가 어딨어? 그냥 정의가 뭔지 물어보는 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양 끝도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FA랑 FB랑 높이가 같으면 되지? 얘라고 막 하면 안 돼. 다른 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FA가 FA고 FB야. 이름 그대로 사잇 값이잖아. 뭐 중간에 요런 높이를 가진 그런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사이값이지. 근데 얘는 그냥 중간에 떠 있는 거 물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죠? 이 녀석을 발전시켜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랑 곱해서 음수면 어디를 지나간다? 네, x축을 지나서 여기다 a, b 쓰면 어떡하니? 요렇게 지나가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 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지? 뭐 a, b 사이에 f, c가 0인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니까 정확히 알고 싶은 건 이거죠. 는 0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닫힌 구간에서 말했는데 이런 데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 그거잖아. 는 0이 되는 거를 찾아라. 사이값 정리 써봐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는 0이 된다는 건 는 0이 된다는 거는 근이 있다는 건데 그런 실근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그지? 자, 1번 방정식 푸는 거죠. 너무 쉬운 거는 한 번에 묶어서 할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냥 방정식 풀기야.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조립제법 해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 이거에서 실근 찾는 건 할 수 있잖아.
플러스 판별식. 2차식일 때는 판별식.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우리 무슨 요일 수업이지? 화요일은 안 오고 금요일이지? 이거 지금 잘 모르겠는 사람은 목요일도 와. 고1 수업에 같이 들어. 그럴 리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미분을 배웠으니까 도함수를 그려. 도함수를 가지고 축축축 그래프 그리면 실근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 이거는 목요일 날 오면 돼. 고2랑 같이 들으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안다 그 소리고.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말고도 실근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그지? 써볼게. 사이값 정리. 여기 활용 추가야. 두 번째, 롤의 정리. 세 번째, 평균값 정리.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때 쓰는 게 좀 달라. 그치? 당연히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얘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넣었더니 0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얘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미분해서 넣었더니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너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얘랑 같아지는 어떤 숫자가 있다를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자, 롤의 정리 접선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롤의 정리는 쉽게 얘기하면 시작과 끝이 높이가 똑같아서 중간에 0이 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거야. 평균값의 정리는 시작과 끝이 높이가 달라서 이거랑 같아지는 평균 변화율을 갖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는 뭐라고? 얘는 그냥 식에다가 C를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 얘는 미분한 거에다가 C를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 얘는 미분한 거에다 C를 넣었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오는 걸 찾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저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함수식이 제대로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되나? 왜냐면 방정식은 못 풀잖아. 그래프 그리면 되나? 생각해보는 거고 그래프가 미지수 때문에 못 그려지겠네? 근데 실근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fx는 0을 확인하는 거니까 요렇게 확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흘러와야지. 저기가 f'x가 0 되는 걸 찾는 게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봤으면 이걸로 왔어야겠지. 저 문제 맨 밑에 줄 말이야. 문제 맨 밑에 줄에. 맞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쵸? 어느 정도 배운 바운더리 내에서는 설명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목차를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으니까 상황마다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이 상황이겠죠? 그지? fx가 는 0이 되는 걸 찾아라니까 요 모양이네? 아이고 그럼 사이값 정의 써야겠구나. 뭔지 모르니까 사이값 정의 쓰는 게 아니고 실근이 있는 걸 찾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실근을 찾는 방법이 요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는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요거겠어. 요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실근 페이지 넘겨가지고 이렇게 3개 있었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 20번 한번 사이값 정리를 쓸 거라는 건 알았는데 식으로만 정리는 안 될 수 있고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게 말이 되는가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궁금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 롤의 정리가 뭐였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지. 우리 각자 다들 2학년 때 했던 수투 교재 브릿지 거 쳐다도 보기 싫어 가지고 막 버렸나? 거기에 다 써 있을 거 아니야. 나랑 한 사람들은 나랑 써 있을 거고 종국쌤이랑 한 사람들은 종국쌤이 다 써주셨을 거 아니야. 거기다 열심히 공부시켰잖아. 책에다가. 책에 공부시켰잖아? 찾아봐. 모르겠으면 집에 가는 길에 유튜브라도 보든가.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드라마 5분 요약 이런 거 보지 말고. 롤의 정리가 뭐였지? 됐니? 네, 가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됐고, 롤의 정리 기본 그림은 이거고요. 평균값의 정리. 집에 가면서 혹시 궁금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집에서 찾아보는 건 별거 안 걸려. 그리고 혹시나 집에 공부할 때 얘들아 기본서가 될 만한 거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기본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실은 기본서라기보다는 이제 수능 문제풀이 교재가 되는 거잖아. 기본으로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기본서가 학원에서 쓴 거 있으면 그거 쓰는 게 제일 좋고, 없으면 기본서 하나 정도는 얘들 가지고 있어야 문제 풀다가 이거 내용이 뭐였지? 하고 답지에 있는 그 내용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기본서 찾아다가 보고 해야지. 수학 문제 풀 때 기본서 하나 옆에 두고 하는 게 좋아. 기억 안 나면 찾아보면서 해도 되니까. 기본서 있지 다들? 그래요. 없진 않겠지 뭐. 자, 가자. 20번 가볼게요. 그러면 두 정수 A, B가 있고 연속함수고 2차 함수인데 여기 지나야 되고, 아는 정보가 일단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기가 4여야 되면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이딴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치? 그죠? 그리고 봤더니 실근의 개수가 5개다 라고 글씨를 봤는데 얘를 음수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애초에 같이 갈 수 없어. 그지? 생각해봐 얘들아. A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연속 함수여야 돼. 가능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린가? 그럼 실근이 없잖아. 실근이 나오려면 X축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럼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인데 여기를 지나고 주기가 3면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는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거 지나야 되는데 실근이 있어. 그럼 위로 볼록이구나. 그러니까 A는 음수구나 라고는 당연히 써놓고 시작해야지. 그 다음 4칸씩 잘라서 가래요. 오케이. 4칸씩 잘라서 갔어. 근데 10에서 끝나고 중간에 끝나네. 근데 더 이상한 건 얘도 아니고 여기서 출발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기 안에는 실근의 개수가 똑같지. 최대 몇 개? 최대 몇 개? 실근 한 구간 안에 2개. 2차 함수니까 최대 2개. 그런데 여기서부터 세 구간을 간 것도 아니고 세 구간의 절반만 갔는데 5개야. 그러면 요 온전한 구간에 2개 있는 게 확실하고, 왜냐면 여기 구간에 하나 있으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니까 최대 합쳐봐야 3개라서, 그럼 온전한 구간에 2개가 있는 게 확실하네. 네. 위로 볼록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확실하네요. 그러면 저 2개 있는 걸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랐는데 3개가 더 추가돼야 돼. 가능한 그림을 살펴봐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2개가 들어가면, 즉 8과 10 사이에 2개가 들어가면, 여기에 2개가 들어가면 여기 2 오기 전에 2개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근데 이 2개가 이렇게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일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렇게 가능성을 따져서 이제 안 되는 걸 소거해 가야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그림이 몇 종류니? 여러분 한번 좀 그려볼래요? 몇 개?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 몇 개 있잖아. 일단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2개 있는데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나왔길래
합쳐서 5개가 된 거지. 가능성 있는 그림 몇 개 없어.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직접 그 자리에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왜? 그림 그리는 건데 얘들아.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자, 한번 가볼까요? 그려보고 있어? 그려보고 있는 거야? 되는 거? 되는 그림 2개 있니? 자, 일단 가운데는 무조건 2개니까 고민할 거 없고요. 자, 첫 번째. 요 8과 10 사이에 2개가 들어있다고 치자. 그럼 총 5개가 나와야 되는데 8과 10 사이에 2개 있다는 건 0과 2 사이에 2개 있어야 돼. 맞지? 다시 총 5개 나와야 돼. 어디부터? 1부터 10까지 잘랐는데 5개 나와야 된대. 근데 여기 2개는 확실하고요. 그 2개가 우연히 요 8과 10 앞쪽 구간에 2개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앞쪽 구간 요 0과 2 사이에서 2개 나와야 되는데 1부터 봤을 때는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럼 그림이 요렇게 생겼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F1이랑 F2랑 곱하면 음수면 되겠구나. 요런 그림이 하나 가능하죠. 됐지? 자, 이제 2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도 가능하네요. 아니, 앞쪽이 구간이 더 길이가 긴데 왜 앞에서 하나고 뒤에서 2개야? 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어떻게 될 수 있어? 여기 2개가 있거든? 근데 여기가 2개고 여기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 여기가 3칸 구간이고 여기가 2칸 구간인데 얘가 더 구간이 멀잖아. 그럼 여기서 2개고 여기서 하나일 수 있지.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뭔 소리지? 이렇게 걸쳐서 갔다는 소리네. 그럼 8과 10 사이에서 걸쳐 갔다는 말은 0과 2 사이에서도 걸쳤다는 소리고, 맞죠? 8과 10 사이에서 지나갔다는 소리는 0과 2 사이에서도 지나갔다는 소리잖아. 근데 0과 2 사이에서 지나가는데 여기 2개, 1부터 2까지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좀 더 구간을 좁혀서 1과 2 사이에 한번 지나갔어야 된다는 소리지. 나머지 하나는 이 뒤에 지나가야 되고. 그럼 1과 2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말은 이 말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1과 2에서는 한번 지나가야 되는구나. 됐네. 그러면 F1에다가 F2를 곱할 거니까요. 1 들어가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4. 2 들어가면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4라는 얼토당토하는 식이 나왔는데, 왜냐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구하네 지금은. 그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 우리가 빠뜨린 게 있는 거죠? 못 빠뜨렸어. 못 빠뜨렸어.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F4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4 나와야지. 여기 시작점이 여기 끝나는 점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F4 즉 얼마요? 8 그러니까 8이라니 16A 플러스 4B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24 나와야 되죠. 이 연속의 정의가 일단 무조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원래 먼저 봤다면 얘들아 나를 보고 뭘 먼저 썼어야 돼? 얘를 먼저 써놨어야지. 나를 보고 얘를 먼저 썼어야지. 연속이니까. 그리고 밑에 갔더니 근데 실근이 5개야? 그럼 그림 그려봐야겠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나오게 돼야지. 그치? 당연히 연속이 나오면 연속의 정의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4, 24 지우고 나면 B, A 쪽으로 넘어가자. B가 마이너스 4A네요. 그럼 B 자리에 마이너스 4A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 여기가 B 자리에 마이너스 4A 넣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니까 6, 7, 8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8 사이네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7 하나밖에 없지 뭐. 그러면 B는 나왔고 문제는 A랑 B랑 더하시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다가 연속의 정의 그냥 딱 전형적인 두 개 묶어놓은 기본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그냥 천천히 그려서 풀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이상해. 시계가 이상해. 문제가 있어. 누가 지구를 좀 빨리 돌리는 것 같아. 뭐라고? 자, 했으면 넘어갑시다. 사이값 정리도 정리 한번 했으니까, 그지? 실근에 있는 것도 존재 한번 정리했고, 얘들아 당연히 여기 교재도 우리 웬만하면 냅두면 이 교재 다음에 또 문제 풀다가 이거 그때 했는데 하고 찾아보게 되니까 집에 버리지 마시고 잘 보이는 데다가 다 보고 나면 꽂아 놓으시고. 오케이. 그럼 찾아보면 있겠네. 그리고 얘들아 이거 지금 쓰는 교재에 여분으로 한두 개 더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자기 이거 뽑아서 뒤에 연습 문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달라고 해. 달라고 해. 이따가. 네, 가봅시다. 21번 가볼게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는 근데 사실은 앞에 함수의 극한 할 때도 해봤으니까 뭐 큰 모양을 잡는데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극한에서도 다뤄봤었거든. 얘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치? 가장 기본 모양이야. 미분계수의 정의. 그치? 반응이 별로네. 자, 얘들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으로 우리는 계산하지. 뭐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같은 말로 사용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건 언제 쓴다고? 이게 미분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거랑 도함수의 극한값으로 푸는 거랑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다며. 그냥 다항함수 가지고 구간만 나눠 놓으면 뭐다고? 도함수 구하시고 좌극한 우극한 그냥 대입해가지고 도함수의 극한값으로 구해도 된다. 근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좀 특이한 형태들, 함수가 막 분수꼴로 되어 있거나 이럴 때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분수 미분 못하잖아. 그때는 뭐 해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져다가 써야지. 그지? 자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봐. F'A를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양이 몇 개 있어야지. 몇 개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 2개 있어. 2개.
기본 모양, 그치? 그러니까 기본으로 외우는 거 두 개 있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하나 있었고, 그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있었네요.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고정된 점이라는 거였지. 얘가 고정된 점이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라는 이 고정된 점에 대해서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그려보고 이 점을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을 물어보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극한이니까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와야 되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와. 그러니까 우리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두 개 해서 둘이 같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였지. 기억나죠?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이 안 되는 이유가 뻔하잖아.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미분계수, 왼쪽부터 오는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극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사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얘들아, 이거 두 개 있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둘이 같아서 있는 거야 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문제 없고, 전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분계수를 그래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에 대한 질문을 할 거거든. fx는 연속함수요. fx 연속함수야. 안 끊어졌어. 자, 이 값이 존재했대. 이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해볼게. 이거 f'A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야? 혹시? 이 말이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가? 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한다. OX. 다수결. 다들 생각하고 있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기다리면 얘기해 주겠지.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생각했지? 네. 9명 홀수네요. 무조건 결판 나겠네요.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거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모르겠다 없어. 무조건 들어야 돼. 모르겠다 없어. 알았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다. 손. 왜? 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져? 그럼 아닌 것 같다. 네, 그쵸? 결론은 아니죠, 이거.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반대쪽으로 가는 건 맞냐, 그럼? 네.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의미가 뭐야? 이거 미분계수야? 이거 미분계수인가요? 아니야, 이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뭐야, 같은 거 아니야? 미분계수랑? 아니야. 아니야. 완벽하게 같은 말 아니라 그랬잖아. 얘 이렇게 생긴 함수 어떻게 할 거야? A에서 오른쪽에 간 높이, A에서 왼쪽에 간 높이. 이 높이 둘이 어때? 똑같잖아. 그럼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그냥 0이야. 0으로 가는 것분의 0이라고. 그럼 이거는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이런 케이스면 이 계산한 값이 0으로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가 저렇게 생긴 놈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말이 아니라고.
됐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완벽하게 둘이 100%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냥 우리가 편의상 같다라고 써.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은 선행되어야 되는 말이 있어. 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미분 계수다는 같은 말이야. 근데 이거 미분 안 되는 함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때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랑 미분 계수랑 100% 같은 말은 아닐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나오다가 좀 뜸하지만 혹시나 몰라. 그래서 미분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어야 함이 맞다.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 얘들아, 얘 거꾸로 가는 건 맞는가 생각을 해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뭐야? 뾰족한 점이 없어. A에서 뾰족하지 않아. 미분이 돼. 그렇다면 이 녀석은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지. 됐니? 그러면 분모는 EH 변했고 분자도 EH 변한 것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그때는 미분계수네 라고 말할 수 있다. 언제? 이거에서 이거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있다고 얘가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미분계수에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놈이었다. 요거는 지워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바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분계수를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쵸? 그리고 좀 미분계수에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안 넣었거든. 한두 개 뒤에 숙제 중에만 있고 어려운 건 안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 한 요 정도 정리하시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랑 완벽하게 같은 말은 아니다. 그 정도 개념만 정확하게 하고 나서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21번. 21번 쉬운데 어려운 문제다. 진짜야. 아니야. 쉬운데 답을 못 내. 애들이. 희한한 문제야 이거. 해석도 쉽거든. 여기 GX지. 해석도 쉬워 얘들아. 근데 이상하게 답을 못 내. 근데 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풀이를 딱 보면 극명하게 나오거든. 그거를 보는 문제 한번 해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쪼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왠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면 긴장하고 풀잖아.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 괜히 의심하고. 했어? 혜진아? 했어? 응. 이상해. 이거 쉬운데 답이 안 나와.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을 못 구해. 그런 학생이 생각보다 많았어. F'1이랑 G'1이 얼마인지도 아는데 답을 못 내?
해보자. f 프라임 1, f g 프라임 1 얼마인지 알고 f1 얼마인지 알겠는데 답이 안 나오네? 아니 f1 g1이 같은 것도 알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자, 가볼게요. 자, 일단 분모 1 들어가면 0, 분자도 1 들어가면 0 나와야 답이 수렴할 테니까 f1이랑 g1이랑 같다는 거 쓸 테고.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 합시다. 얘들아, fx가 다항함수라고 써있잖아, 문제에. 첫 줄에 다항함수 써있어. 분자가 다항함수 갖고 있는데 분모가 1차식이면 얘는 거의 90% 미분계수랑 연결되는 문제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빼기 더하기 해도 괜찮을 거고, 그러면 1차 식분의 다항식이야? 미분계수네? 1차 식분의 다항식인데 xx11 마이너스로만 연결 잘하면 되니까 g'1이 5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겠고, 여기서 이 f1인데 f1이 g1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뿅뿅뿅 빼기 f1 빼기 g1로 써도 되죠? 어차피 둘이 같은 숫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f'1이랑 g'1을 더해서 7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빼서 5고 더해서 7이니까 네가 6이고 네가 1인 것까지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 가지고 문제가 뭐더라? a 곱하기 b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아니 근데 g1 값으로 존재하는 거야. 얘도 실수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계산이 실수 값으로 나온다는 말은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근데 분모가 1 들어가면 0이네? 그럼 분자도 1 들어가면 0이어야 되니까 a는 f1인 거죠? 네. 여기까지는 됐니? 네. a가 f1이야. 그럼 이제 쇽 지우고 여기다 f1 넣었어. 그럼 얘는 또 뭐야? f'1이야. 그지? 맞죠? 네. f'1 얼마야? 6. 응? 근데 a는 이건데 b랑 b를 어떻게 알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f1이랑 g랑 똑같다고 제일 처음에 써놓은 조건이야. 얘들아, 얘가 f1이고 f1은 a야. 그래서 a 곱하기 b는 6이야. 그냥 이상하지? 쉬운데 답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 이거 진짜 희한해. 나 이거 애들이 처음에 시험 보고 이거 틀렸다 그래갖고 뭔 생각을 한 거야? 했는데 다 똑같아.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써서 6일인 거 찾았는데 답을 못 내. 여러분들 다 비슷할걸? 노란색 다 쓰고 여기 얼추 왔는데, 그래서 A가 뭐야? A, B를 구하는 게 A랑 B를 구하는 게 아니야.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요 생각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가 A, B를 직접 구하시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은 아니죠. 이런 식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시계 자꾸 보지 마. 뒤에 시계도 없애버릴 거야. 일부러 앞에 시계도 안 켜놨는데. 아니 고3이 시간이 뭐가 중요해 지금. 됐니? 네, 해서 이런 문제 얘들아, 그래서 이런 문제 안 틀리려면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맨 뒤에 문제 우리 쭉 읽어간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지? 보는 거잖아. 그치? 그냥 밑에 안 보고 위에서만 보고 문제 끝나는 거 아니지? 문제 처음 볼 때 한번 쓱 봐서 뭘 구하라는 거구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하나씩 해결하는 거잖아. 제발 조건 쓸 때 알아볼 수 있게 정리 좀 잘 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필기하는 거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나열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 근데 그 나열이 여기 이렇게 썼다가 여기 이렇게 썼다가 여기 이렇게 썼다가, 그지? 뭐 클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단서를 찾아야 돼 내가 막.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얘들아 뭐 필기하고 조건 쓰고 할 때 잘 정리하는 거 매우 필요해.
그치? 됐죠? 그리고 여러분도 진짜 웃기지만 이거 제일 처음 구해놓은 조건인데 여기다 못 써먹어서 답을 못 구한 거야. 그지? 여기까지 와놓고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 알아. 여기서 안 풀린 거. 아무튼 이렇게 식을 이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 얘는 사실은 그걸 교훈으로 받는 문제 중에 하나죠. 밥 먹고 뒤에 이어서 좀 더 합시다. 네. 오늘 27번까지만 하네. 28번? 28번까지 해야 미분계수 딱 끝나겠구나. 진도 개 많이 나가야지.